비교는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죠. 뭔가를 비교해서 이게 더 낫다 싶으면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거 말고도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때 이게 1, 2, 3이면 우리는 가운데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비교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비교가 항상 정답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인 거죠. 삶의 안정감은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안정감이 중간만 가자라는 선택은 사실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중간만 가자.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건 뭐 그나마 괜찮지만 1, 2, 3 중에 그냥 가운데 선택하는 인간의 본능. 가장 많이 도전하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렇다고 사업 같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고 좀 부담스럽죠 실제로. 그렇다고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싶지는 않고 어중간한 중간 정도, 그게 바로 공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을 보자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어찌 보면 따가운 시선을 받아볼 수도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또 중간에 끼고 싶은 마음이 딱 작용할 수 있는 곳이죠.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좋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영어 공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만 하자는 식. 영어 공부를 중간만 하자는 식의 접근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 보면 끝, 통과하면 끝,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수험생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어도 6년은 대학교를 안 갔어도 영어로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방식에. 영어 공부를 한번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의 악기처럼 또는 그림처럼 같이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악기도 배우다 말면 그건 시간 낭비고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자기 직업과 상관없이 이런 취미를 갖고 이것이 만약 프로의 세계에 들어갈 정도로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자체도 여러분들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어라고 한다면. 악기보다 더 현실적이며 더 금전적으로도 더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영어 공부는 그림보다 시각적 또는 청각적, 지적, 자극을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돼요. 새로운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생각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된 글을 읽어도 물론 또 강연을 들어도 가능하지만 사람에게 또 다른 무기, 다른 사람에게 없는 또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족감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받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오염되어 있는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깊이도 좀 남다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걸러줬기 때문에. 타인의 제공한 음식만 먹다가 자신이 선택한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는 게 영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어를 중간 정도 하고 끝내겠다. 대충 어느 정도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워요. 자극적이고.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적으로 relativity, 상대성이라는 것이 work, 작동한다고 합니다.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우리의 마인드에는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으로서 상대성이 작동한대요. 상대성이라. In many ways, 많은 점에서 그러고요.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많은 다른 삶의 영역에 전반적으로 다 그럽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살 때도 어느 집이 있고 25평, 34평, 뭐 40평, 뭐 12평이 됐다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이렇게 되죠. 중간 정도는 이런 관점에서 이게 구미평수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구미평수가 왜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평수를 가장 많이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평수라 봐야죠. 옛날 18평까지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수가. 옛날 18평이 국민평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올라가서 25평, 이것도 큰 평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33평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간 평수라는 게 결국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봅시다. Brian Wansing이라는 Arthur Middle Mindless Eating,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라는 저자, 무심코 먹는다 라는 저자, 이 사람은 show that 이렇게 보여줬어요.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그것이 이 메커니즘이 결국 상대성이 또한 우리의 허리의 사이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 decide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이 먹을까를 결정해요. Not simply 단지 as a function of 이렇게 작동함으로써 how much food 얼마나 많은 음식을 we actually consume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런 어떤 작용으로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선택을 하지만 comparison 비교의 alternatives 그 대안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도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제 먹는 양도 그것도 작용하겠지만 say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말해보면 we have to choose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Between 3 burgers 3 burgers 오늘 메뉴에 at 8, 10 and 12 ounce 80 또는 12 온스에 We are likely to pick the 10 ounce burger. 우리는 아마도 10온스의 버거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perfectly satisfied. 완벽히 만족할 겁니다. At the end of the meal. 식사가 이제 끝날 때는. 자, 그러나 if our own option, 우리 옵션을 instead 대신에 10, 12 and 14이라고 ounce라고 한다면 우리는 likely again 다시 한번 choose the middle 중간에 이것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있게 되겠죠. 그리고 again 다시 한번 feel equally 똑같이 행복감을 느끼며 satisfied with the 12 ounce burger에도 만족합니다. At the end of the meal 식사가 끝났을 때 충분히 먹었다는 얘기죠. 아까 10에서도 만족했는데 12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Even though we ate more 우리가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we did not need 필요하지 않아요.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영양가를 채우는데 또는 in order to feel full 우리가 말하는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데도 사실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중간치를 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우리의 중간치가 뭐죠? 영어의 중간치가 뭐예요? 거의 90% 이상은 아마 내가 시험만 끝나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입시만 끝나면 내가 취직만 하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다 마는 거죠. 요 정도만 해야지 뭐. 딱 중간치. 누구는 더 나아가서 영어를 평생 친구로 해서 평생 재밌게 하나의 도구가 생기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다가 4년간 연주하다가 이제 더 이상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만둔다. 그거 아깝잖아요. 악기를 밥벌이가 아닌 또 하나의 즐거운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후에 또 어떤 공연이나 그런 거에 참여해서 세션맨으로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 즐기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죠.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영어라는 것은 특히나 가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만 선택하는 조건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